안녕하십니까. 2022년 대구 보건대학교 입사서류 작성법 강의를 맡게 된 김종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입사서류 작성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주식회사 일로이룸의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진로와 취업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1번부터 54번까지 숫자가 무작위로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숫자를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숫자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제일 왼쪽 상단에 있는 칸부터 보시면 1번, 오른쪽 2번, 제일 왼쪽 3번 이렇게 한 칸에 숫자가 하나씩 있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순서대로 한 칸에 숫자가 하나씩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힌트를 드렸을 때 여러분이 빠르게 숫자를 찾은 것처럼 입사 서류도 마찬가지로 제가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입사 서류를 작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2022년 올해 채용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수시 채용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공채로 공개적으로 사람을 뽑았다면은 이제 기업이나 병원에서는 수시로 사람이 필요할 때 홈페이지나 취업 사이트를 이용해서 사람을 뽑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채용입니다. 지금까지 비대면이 주로 활용되었다면 앞으로는 비대면과 대면이 병행돼서 채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두 가지 환경에다 모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직무 적합성입니다. 여전히 직무 적합성이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다. 본인이 책임지고 맡아서 수행할 일이 직무가 얼마나 본인한테 적합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경험이라든지 또 보유한 자격증, 또 관련된 전공, 또 교육 등을 들어서 살펴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채용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자, 첫 번째 실무 면접 전형 54%, 두 번째 임원 면접 전형 20%, 세 번째 서류 전형 15%, 네 번째 인적성 전형 11%입니다. 자, 이 중에서 서류 전형은 세 번째인데요. 하지만 면접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서류 전형이 여전히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고요. 여러분 서류를 잘 작성하셔야지 면접까지 잘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최고의 취업 전략 무엇일까요? 최고의 취업 전략은 바로 여러분들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죠. 지피지기 100점 불태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의미죠. 마찬가지로 나에 대해서 그리고 병원에 대해서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 잘 알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마치 기자가 촬영을 하듯 자기 분석과 직업 분석과 병원 분석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 분석. 면접관님들이 대체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원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장점은 무엇이고, 본인이 나타낼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또 본인의 어떤 경험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심리 검사입니다. 여러분들 대구 보건대학교에서 학생 취업 역량 강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나의 적성은 무엇인지, 종합적인 심리 검사 결과는 어떠한지를 파악해 보시면은 굉장히 자기 분석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역량 파악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역량, 예를 들어서 자격증, 혹은 영어 성적,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성향적 역량.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 리더십이라든지 열정,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성향적 역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의 경험은 무엇이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타낼 것인가를 고민해 본다면 성향적 역량이 있어서 좋은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미션 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이유, 방향, 목적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병원이라든지 기업에 있어서 비전은 무엇이고 방향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살펴보신다면은 자기 분석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감정인지, 희노애락이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경험, 또 슬펐던 경험, 또 즐거웠던 경험, 화가 났던 경험 이런 것들을 찾아본다면 자기 자신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험 정리입니다. 본인이 경험했던 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나타낼 것인가. CAR 기법, STAR 기법, IPARC 기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생각에 대한 이유, 그 다음에 결과까지, 그 다음에 상황, 또 임무, 행동, 결과 순으로 그 다음에 생각, 또 계획, 행동, 결과, 느낀 점까지 구체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고 나타낸다면은 훨씬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직업 분석입니다. 취업 준비생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 1위가 뭐냐면 내가 지원하는 병원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직업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알아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네이버에다가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이렇게 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직업에 대한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지금 예시로 이제 치과위생사라고 되어 있죠. 성별은 어떠한지, 연령은 어떠한지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치과위생사의 수, 또 학력, 임금 수준, 고용자 수 등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 또 손재능, 수리력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보수, 자율성, 안정성 등의 직업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내용들을 좀 파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는 일, 임금, 또 직업 만족도, 전망, 또 업무 수행 능력, 지식, 환경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직업 분석을 위한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격, 흥미, 가치관 등 아주 객관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자비룸 직무사전이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거나 또 자병, 취업백과 직업별 분석과 전망, 또 사람이 취업자료, 천대 기업 자소서 항목, 병원 키워드 검색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직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요. 병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예시를 보시면은 그 병원의 구체적인 정보들이 나옵니다. 병원의 규모, 또 병원의 위치, 상세 정보, 보유 장비 등등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병원 정보를 좀 파악할 수 있고요. 기본적인 정보, 진료 시간, 응급실, 의료 장비 이런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죠. 또 의사수라든지. 그리고 기업 위험별 정보를 찾아보기 위한 주요 사이트를 한번 보시면요. 국내 대기업은 독치사, 외국계 기업은 피플엔자, 강소기업은 히든챔피언, 벤처기업은 V장, 스타트업은 데모데이, 공기업 공공기관은 잡알리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네, 기업 정보 습득 방법입니다. 네, 병원 홈페이지, 잡플래닛, 또 취업 포털 사이트, 워크넷, 커리어, 의료자, 네, 뉴스, 블로그, 기사 검색, 또 취업 선배라든지 지인에 대한 찬스를 활용하는 거, 또 잡 인터뷰,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 인터뷰 365, 또 담당자님께 직접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로 문의를 하는 경우에 기업이라든지 또 병원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채용에 대한 정보입니다. 워크넷이라든지 병원장, 또 대한 땡땡땡사 협회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속한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협회라든지 이런 사이트들을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에 보이는 예시는 워크넷에서 검색을 한 내용이죠. 예, 보시면은 뭐 임상병리사 부인합니다. 또 간호사 모집합니다. 간호정비사 모집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채용과 관련된 따끈따끈한 정보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취업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직업을 선택할 때 세 가지를 다를 고려를 해야 되죠. 하지만 병원에서 심사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만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 구직자와 병원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라든지 또 면접에 있어서 본인이 잘하는 부분, 재능에 있어서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기준은 경력 같은 신입을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직무 적합성과 조직 적응성, 예,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다. 예, 내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조직에 잘 적응해서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이신다면 여러분들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합격을 부르는 입사서류 작성 전략입니다. 입사서류 수정 시간은요. 한 달간 매일 1시간씩 투자해서 꼭 내가 명검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다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관성 있는 메시지가 브랜딩 전략이다. 네, 성장 과정부터 입사 후 포부까지 일관성 있게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전문가 코칭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또 취업의 당락은 작은 실수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공기관 표준 입사 지원서입니다. 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지원하신 분들은 일반적인 이력서나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NCS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시게 되죠. 이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인적사항이나 교육사항, 자격사항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작성을 하시게 되겠지만 4번 경험 혹은 경력사항이 있습니다. 경험과 경력을 잘 구분해서 작성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경력과 경험을 구분하셔야 되겠죠. 네, 경력은 내가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받고 일을 한 내용,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4대 보험에 들어서 돈을 받고 일을 했으면 경력이고 나머지는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잘 구분해서 작성을 해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병원 인사 담당자가 말하는 탈락 1순위 입사 서류입니다. 첫 번째, 형식에 맞지 않는 지원서. 병원마다 병원이 원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짜깁기 하거나 베낀 지원서. 네, 특히 요즘은 AI라든지 그런 실제로 표절률을 보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남의 자소서를 베낀다거나 실제로 똑같이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런 표절률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생각, 본인의 스토리를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는 사진이 없는 지원서. 네, 아직까지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위, 회사명, 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네,
병원명을 바꿔서 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꼼꼼하지 못하다라는 선입견을 줄 수 있겠죠. 자, 5위는 은어나 비속어 등을 사용한 지원서. 네. 친구들 간에 하는 이야기를 어떤 공식적인 문서에 작성하는 것은 맞지 않겠죠. 자, 이력서 작성 핵심 포인트 두 가지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 5번입니다. 최대한 빈칸을 꼼꼼히 채운다. 사소한 것이라도 적는다. 네, 여러분들 서류는 나를 보여주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여기서 보여지는 부분이 면접관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빈칸을 꼼꼼히 채워서 자신의 꼼꼼함과 또 성실함과 또 진중함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빈칸을 꼼꼼히 채운다. 사소한 것이라도 적는다. 자, 두 번째로 이력서 사진 준비로 올바른 준비 방법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 이마와 귀, 목이 훤히 보이도록 한다. 이목구비가 뚜렷하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가볍게 미소 짓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모습이 훨씬 더 병원에 지원할 때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예, 병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조금 보수적이다. 예, 그래서 치아를 보이는 것보다 입꼬리를 올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성은 반짝거리는 립스틱보다는 무광 립스틱을 바르는 것이 좋겠고, 자켓은 여러분 겉옷의 의미예요, 그죠? 와이셔츠는 속옷이고 자켓은 겉옷이기 때문에 자켓을 꼭 입고 촬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포토샵은 너무 과하지 않게 사진을 찍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력서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안 되는 사진이죠. 요즘도 이런 사진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생각보다 급하면은 이런 사진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은 미리 촬영을 해서 깔끔한 사진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두 번째 직무와 관련지을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서에 어울리는 얼굴은 몇 번일까요? 비서. 네, 여러분들 비서라는 이미지가 가지는 느낌. 냉철하고 차갑고 계획적이고 네, 그런 느낌이 있죠, 여러분. 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네, 똑 부러지면서도 냉철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포토샵으로 꾹 담은 입술과 갸름한 턱을 표현했다. 총명해 보이도록 눈꺼풀을 올리고 회색 배우가 조화돼 단정함을 강조하기 위해 머리카락도 검은색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1번은 원본 사진이고요. 2번은 교사 지원용 사진, 3번은 비서 지원용 사진, 4번은 아나운서 지원용 사진, 5번은 승무원, 스튜어디스 지원용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사진들마다 보시면 1번은 원본이고요. 2번은 교사라는 이미지가 가지는 느낌. 청렴하고 깨끗하고 이런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배경도 회색, 흰색을 사용했고요. 그다음 머리도 밝아 보일 수 있도록 갈색으로 그리고 포토샵을 이용해서 머리끝을 살짝 말아서 부드러운 인상 그리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죠. 밝은 인상을 주죠. 자, 4번은 아나운서 지원용 사진입니다. 배경이 갈색이에요. 뭔가 우아한 느낌을 주죠. 세련되고 우아한 느낌. 그리고 아나운서 특유의 단발머리,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5번은 승무원 지원용 사진으로서 뭔가 도전적이고 창의성 있는 그런 의미에서 파란색 배경을 사용했고 머리도 깔끔하게 단정하게 묶어서 아주 서비스직에 잘 맞는 그리고 입꼬리를 활짝 올려서 치아를 보였어요. 그죠? 네. 특화된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짝 웃는 모습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자, 남자 지원용 사진입니다. 남성 지원용 사진인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1번은 후보죠. 원본 사진. 자, 상단 가운데는 경찰 공무원, 상단 우측은 공무원, 하단 우측은 초등교사 지원용, 하단 가운데는 법조인, 하단 좌측은 서비스업 지원용 사진으로서 각각 직무에 맞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네, 여러분들도 직무에 맞춰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훨씬 더
본인이 일을 잘한다, 직무에 적합하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력서 사진이 채용에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질문했더니 무려 93%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변을 했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인적사항을 작성하는 부분은 한자 작성, 한자를 미리 파악해 놓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연령은 만 나이로 적으시고요. 지원 부문은 여러분들이 어떤 부문에 지원했는지, 여러분 직무가 무엇인지를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긴급 연락처는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네, 그랬을 때 나 대신 전화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전화를 한 번 해서 받지 않으면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전화를 줍니다. 긴급 연락처를 작성한 부분에 있어서 전화를 하고 연락이 되면은 면접을 보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긴급 연락처를 작성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희망 연봉은 병원 내규에 따른 혹은 면접 후 결정 혹은 그 업계의 신입 평균 연봉을 적으시면은 가장 무난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소는 여러분들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는 여러분들 취업용 이메일을 계정을 하나 따로 만드시면 좋겠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계정을 3개까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계정을 취업 전용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그 계정으로 취업 관련 소리를 관리를 하시면 좋겠다. 만약에 여러분들 평상시에 쓰는 메일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 뭐 스팸 메일로 걸러질 수도 있고 또 메일 함이 차 있는 경우에 메일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일이 삭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눈에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지원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취업 전용 계정을 하나 따로 만드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인사 담당자의 50% 이상이 지원자의 SNS 계정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SNS를 적으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본인이 직무와 관련된 어떤 실습이라든지 경험을 하신 것을 또 혹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고 느낀 점들을 간략하게 올려놓으시면 아주 좋은 SNS 관리가 되겠죠. 자, 학력사항을 작성할 때 보편적으로 초등학교 학력부터 작성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정답은 X죠. 고등학교, 대학교. 여러분들 인사담당자가 궁금해한 부분은 여러분들의 최종 학력입니다. 그래서 최종 학력을 가장 먼저 적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졸업자보다 졸업 예정자를 선호합니다. 인사담당자들한테 졸업한 지 얼마 정도 되는 기간은 이해가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1년 이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 1년 이내에 취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리고 졸업 예정인지 졸업인지 잘 구분해서 기간도 여러분들 본의 아니게 또 재수를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간도 정확하게 기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학점을 보고 성실함을 보게 되겠죠. 학점은 사실상 여러분들 그 합격 스펙에 있어서 많이 높은 위치를 차지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학교생활 성실하게 했구나라는 판단의 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직 기간 경력사항에 있어서 재직 기간을 보시면은 여러분 세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실습을 했을 때 어떤 내용을 했는지를 좀 상세하게 적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격 및 수상 내역 등의 항목은 내용 작성 시 날짜 기준으로 작성한다. OX. 네, 정답은 X입니다. 날짜가 아니고 직무와 관련된 정보 기준으로 작성한다. 네, 우선순위를 따져서 중요한 순서대로 적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격증 또 면허증을 적으실 때 발행처 주의하셔야 되고요. 취득 일자도 잘 적으셔야지 됩니다. 요즘은 허위 기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지원자가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인사담당자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사실대로 정확하게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외국어 성적도 점수가 낮더라도 일단 작성을 해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은 실제 자격증이 없더라도 내가 또 이 다룰 수 있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중하로 또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내 활동 네, 마찬가지로 빈칸으로 두기보다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내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네,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내용도 요즘은 봉사활동을 한 사람을 또 선호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봉사활동 내용이 있으면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없으면 자유양식인 경우에는 빈칸을 다 삭제하고 내용이 많은 항목을 좀 늘려서 빈칸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상 경력도 사소한 거라도 적는다. 네, 군 복무 기간이죠. 남자분들은 네, 날짜나 또 병과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적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작성 일자를 적으시고 본인 이름 적으시고 서명까지를 완료해 주셔야지 이력서 작성이 완료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력서 작성 시 가족관계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남자가 누나가 있을 때는 매로 표기한다가 아니고 형제 자매에 있어서 자로 표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나보다 남자든 여자든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는 형, 나보다 나이 어린 남자는 제, 나보다 나이 많은 여자는 자, 나보다 나이 어린 여자는 매. 형제 자매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감, 비호감, 자기소개서 문장입니다. 자, 비호감 문장을 먼저 살펴보시면요.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굳이 저는, 나는 이런 칭을 1인칭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연히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비사라는 표현을 쓰시게 되면은 우리 병원이나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지원한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병원 이름을 콕 찍어서 작성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2위는 뽑아주시면 무슨 일인지 하겠다. 네. 1위는 엄격하신 아버지, 자상한 어머니. 네. 경상도의 대부분의 아버지는 엄격하고 엄마는 자상하죠. 네. 이런 내용으로 작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식상함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장 과정부터 첫 문장부터 식상한 내용을 보게 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읽고 싶지 않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겠죠. 자, 호감형 자기소개서 문장입니다. 5위에 몇 년 후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4위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3위는 무엇을 했지만 무엇을 통해 극복했다. 2위는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다는 말을 아주 좋아하죠. 자, 영의 1위는 이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지원 동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이죠. 내가 이렇게 좋은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왔습니다라고 하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원자가 되겠죠. 네, 인사 담당자들이 꼽은 최악의 자소서 보시면은 51.5% 중원, 부원, 요점 없는 자소서, 비속어 사용 및 맞춤법 틀린 자소서, 어디서 보고 베낀 느낌의 자소서, 지원 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한 자소서, 이런 순서대로 해서 안 좋은 점을 뽑았고요. 특별한 인상을 주지 못하는 자소서는 소극적인 태도와 말투가 엿보이는 자소서 47.2%, 구체적인 경험 없이 자기소개만 하는 자소서, 어디서 읽어본 듯한 비슷비슷한 자소서, 진부한 표현들로 쓰여진 자소서, 이런 순서대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내용으로 쓰시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인사 담당자들이 꼽은 잘 쓴 자소서는 무엇일까요? 45.1%, 1위가 핵심을 명확하게 작성한 자소서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결론부터
주장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자소서를 가장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위는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도 높은 자소서. 직무 적합성이 들어가죠. 3위는 지원 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잘 드러난 자소서. 4위는 지원자의 개성과 성향, 장단점이 잘 표현된 자소서. 네, 이런 순서대로 해서 인사전문가들이 뽑은 잘 쓴 자소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핵심 문장 전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핵심 문장을 잘 작성하려면은 CRE 기법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C는 claim, 주장이죠. R은 reason, 이유, E는 evidence, 근거입니다. 한 문단 안에 주장과 이유와 근거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지 핵심이 있다, 명확하다, 조리 있다, 논리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핵심이 잘 드러나는 자소서 문단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RE 기법이라고 이라고도 하고요. 또 오레오 기법, 오레오 기법이라고도 하고 PREP 기법 다 같은 내용입니다. 주장, 이유, 사례, 주장 강조. 네, 이런 순서대로 이야기를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견 주장, 믿음을 줍니다. 주장을 했죠. 이유, 친구들은 저를 믿고 모든 고민을 스스럼 없이 털어놓아 한때 별명은 상담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사례, 고3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자 한 친구를 설득하여 진학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친구는 대학을 졸업하여 스스로 만족스럽고 안정적인 직업을 얻게 되었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견 강조죠. 입사를 한 후에도 고객들이 믿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땡땡땡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핵심이 잘 드러나는 문장 구조에 대한 예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험 문장 전개를 하는 방법입니다. 스타트 기법이라고 하죠. START, 스타트 기법. 네, S는 situation, 상황이고요. T는 task 또는 타겟, 목표죠. A는 액션, 행동, R은 리절트, 결과, T는 taken, 느낀 점이죠. 자, 이 중에서 결과와 느낀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경험이 잘 드러나는 자소서 핵심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S, 지난 3월 저희 밴드 동아리는 학교 축제에 참가했습니다. T, 저는 공연 홍보를 맡았습니다. A,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이벤트를 시행했습니다. 커플 사진을 저렴하게 찍어주고 그 사진을 들고 오는 사람들에게 공연 입장권을 할인 판매하였습니다. R, 작년과 비교해 120%의 수익을 올리면서 저의 홍보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T, 앞으로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바탕으로 땡땡 기업의 이익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타트 기법으로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시면요.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은 여러분들의 인성을 보는 부분이고요. 학교생활 및 경력상, 지원 동기, 입사 부분은 여러분들의 업무 능력과 복무 의지, 또 발전성을 보는 부분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맞춤형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작성법 항목별 핵심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실제로 병원이나 기업에 합격하는 분들의 자기소개서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패턴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합격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패턴을 잘 활용하시면은 취업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기본형 항목이죠.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주요 활동 및 경력상, 지원 동기, 입사 포부 5가지 항목이 가장 기본되는 기본형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5가지 항목만 잘 작성을 해 놓으시고 또 활용법을 익히신다면 여러분들 어떤 자기소개서 항목에도 여러분들이 내용을 쉽게 작성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 성장 과정, 네,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항목이죠. 이 항목에서는 성장 과정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합격하는 자기소개서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첫 번째, 본인의 가치관, 또 생활신념, 좌우명 플러스 이유.
네, 나는 정직이라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정직에 맞는 본인의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경험, 네, 그리고 본인이 왜 정직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신다거나, 혹은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이 있다. 그럼 그 가훈이 왜 본인의 어떤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작성해 보신다면은 좋은 내용이 나오겠죠. 자, 두 번째는 직업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혹은 여러분이 지원하는 병원의 인재상이 있죠. 성실한 인재, 도전적인 인재, 또 봉사하는 인재, 뭐 섬기는 인재, 또 열정 있는 인재, 네, 여러 가지 정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 키워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특별한 에피소드, 내가 예를 들어서 정직이 나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다. 또 내가 지원한 분야에서 병원에서 정직을 중요하게 본다라고 했을 때 거기 키워드에 맞춰서 학창 시절에 정직하게 행동했던 어떤 경험이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신다면 아주 좋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느낀 점, 여기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반드시 언급을 해주셔야지 의미 있는 내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은 관심 분야 플러스 관심 분야가 어떻게 나의 전공과 대학교의 전공과 연계되었는지 그 연계 파트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전공을 통해서 이 분야의 어떤 관심 분야를 통해서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손재주가 좋아서 굉장히 본인이 만들고 뭐 오리고 붙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다. 예, 그런 것들이 내가 성장을 해서 현재 대학교 전공에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 분야에서 내가 꼭 성공하고 싶다, 전문가가 되고 싶다. 네, 이런 내용들로 연계시켜서 작성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나오겠죠. 자, 두 번째는 성격의 장단점입니다. 성격의 장단점은 여러분 공식처럼 좀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장점은 두 가지, 각각의 근거, 단점 한 가지, 보완 노력,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다. 만약에 단점이 먼저 오면은 처음 문단에서 단점이 먼저 오게 되면 단점이 더 강조돼 버리겠죠. 그래서 장점을 먼저 적으시고, 또 장점을 3개 이상 나열하시면은 뭐 성실함, 근면함, 부지런함, 사교성 이런 식으로 3개 이상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장점이 없는 사람과 같은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2가지 정도만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어떻게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예, 보완 노력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치명적인 단점이나 직무와 관련된 단점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내가 장점이 되는데 그 장점이 자연스럽게 시소처럼, 그죠? 장점이 강화되면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단점. 네, 하지만 이것이 좋은 장점이 된다. 이렇게 장점으로 승화시켜도 되고요. 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단점을 찾으시면은 단점 찾기가 조금 쉬워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사교성이 아주 뛰어나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떤 목표를 추구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가까운 친구들은 너무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맡은 직무에 있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이런 좋은 그 사교성이 좋은 장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뭔가 장점, 단점이지만 장점과 같은 이런 내용들로 해서 작성을 해주신다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주요 활동 및 경력사항입니다. 자, 주요 활동 및 경력사항에서는 실제 여러분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로 한 그런 경험에 대한 내용을 적으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실습, 혹은 인턴, 혹은 공모전 참여, 혹은 봉사활동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로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실습,
지원 분야에 도움되는 학교생활 실습을 적으시면 좋겠다. 내가 실습을 하면서 업무를 잘 수행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을 해서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경험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지원 분야와 관련된 학교 생활에 경험을 작성해 주시면 아주 도움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무엇을 느꼈는지, 배웠는지, 깨달았는지를 꼭 언급을 해주셔야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고 되지 않겠죠. 네, 그래서 꼭 배운 점, 느낀 점, 깨달은 점 중에 한 가지를 언급하거나 어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원 동기입니다. 인사 담당자가 바쁠 때는 지원 동기만 본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자소서에서 중요한 항목이죠. 자, 지원 동기를 잘 적으시려면은 첫 번째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관심 있는 병원이나 또 희망하는 병원이나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병원을 한 군데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병원에 대해서 혹은 기업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심과 칭찬을 표현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병원에 현재 잘하고 있는 부분, 현재 다른 병원보다 차별화된 부분, 또 사회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거나,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병원에, 이렇게 좋은 병원에 내가 지원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역량을 들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체력이 좋다. 예, 현재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매일 오전 1시간씩 자전거를 타면서 체력을 키우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저녁에 학교를 마치고 영어 학원에 다니면서 외국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3개 이상 취득했다라든지, 뭔가 입사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을 어필을 해주시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지원자는 우리 병원에 대해서 굉장히 들어오고 싶어 하는구나. 의지를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준비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지원 병원을 위해서 입사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반드시 내가 병원에 줄 수 있는 이익, 저의 이런 역량을 통해서 병원에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까지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사 후 포부입니다. 입사 후 목표라고 할 수도 있죠. 자,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거나 두루뭉실하면 안 된다. 입사 포부는 반드시 단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어필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입사하게 된다면 이 병원이 최고의 병원이 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굉장히 두루뭉실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하죠. 예, 이런 말 대신에 제가 입사하게 된다면 1년 안에 업무를 빠르게 익혀서 이제 나지원 씨가 월급값 한 해 이런 칭찬받을 수 있는 땡땡땡이 되겠습니다. 입사한 지 3년 뒤에는 제가 관련 분야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좀 더 전문가로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사한 뒤 5년 뒤에는 새로 들어온 후배들을 잘 교육시켜서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믿음직한 선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이고 단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어필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신뢰가 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입사 후 포부까지 한번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체 편집이 깔끔한지, 그리고 사진에 이상이 없는지, 또 오자 탈자는 없는지, 그리고 첨부 서류에 누락은 없는지, 또 지원 제목과 지원 분야를 기재했는지, 또 클릭으로 모든 서류가 보이는지, 메일 본문에 연락처를 한 번 더 기재했는지 최종적으로 점검을 꼭 하셔야지 안타깝게 탈락하는 경우가 없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입사 서류 작성법, 여러분들 자기 분석, 또 직무 분석, 또 병원 분석, 그리고 채용 정보 얻는 방법, 그리고 이력서 작성법,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법까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취업의 비밀은 철저한 준비라고 하죠.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대구 보건대학교 재학생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입사서류 작성법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